못난이 느티나무의 보은. 남한산성 행궁의 뒤뜰에는 지금도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답니다. 이 나무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 남한산성 안에는 맑은 샘물이 곳곳에서 솟아나와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장날, 장을 본 사람들은 제일 큰 느티나무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유 시원하다. 돌쇠 어멈, 우리 이 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가세. 그럴까요? 아이고, 이곳은 정말 시원하네요. 그런데 남한산성 임금님이 머무는 행궁 앞 느티나무 아래에는 장날에도 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삐쩍 마른 나무 기둥에 가지도 삐죽삐죽, 잎새도 듬성듬성 난 그 나무를 사람들은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불렀어요. 장이 파한 그날 밤, 못난이 나무에게 드디어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더는 못 가겠다. 여기서 좀 쉬어야지. 한 젊은이가 지친 몸을 끌다시피 다가와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잠을 깬 젊은이에게 나무가 말을 걸었어요. 내 이름은 못난이 느티나무야.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놀리거든. 응? 나무가 말을 한 거야? 그래, 나야. 그런데 너의 몰골도 말이 아니구나. 집 떠난 지 한참 됐어? 응, 나는 김정수. 과거 시험에 떨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내와 자식 볼 면목이 없구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처 없이 길을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지. 자네 나하고 같이 지내지 않겠나?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며 함께 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서 어떻게?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느티나무 아래에서 신기하게도 먹는 것,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모두 가능했어요. 모두가 비쩍 마른 나를 싫어하는데 여기서 지내니 고맙군. 내 품에서 쉬었던 사람은 정수 자네가 처음이야. 그러니 사람들은 말하는 나무를 아무도 모르고 있구먼. 허허허.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웃기도 하고 정수의 글 읽는 소리를 들어주기도 하며 느티나무와 정수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수가 일하러 간 사이 임금님 행궁을 지키던 병사가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들고 다짜고짜 내리 찍으려 했어요. 살려줘! 나무의 비명소리를 듣고 정수가 달려와 외쳤어요. 안 돼! 나무에 손대면 안 돼요! 아니, 이놈이 저리 비키지 못해? 임금님 머무실 행궁에 이렇게 못생긴 나무는 더 이상 둘 수 없다. 베어버리고 튼튼한 나무로 새로 심어야 하니 저리 비켜라. 정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베시오. 이 나무가 잘리는 걸 보느니 내 눈을 감는 것이 더 낫겠소. 그때 마침 임금님이 길을 지나던 때였어요. 정수는 임금님 앞에 달려가 납작 엎드려 말했지요. 상감마마, 저는 이 나무와 동고동락하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그래, 무슨 일로 그러느냐? 초라한 나무라 마을에서도 못난이 느티나무라고 천대받지만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저에게는 함께 사는 가족과 같으니 제발 나무를 베라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정수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찮은 나무에 대한 너의 깊은 마음을 내 믿어마. 저 나무를 잘 돌봐주고 둘의 정을 끝까지 이어나가거라. 정수의 애원으로 나무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심코 찍힌 도끼 자국에 나무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정수는 나무와 대화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기만 했어요. 그해 여름, 날은 찌는 듯이 덥고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가뭄이 몇 달째 이어졌어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이를 지켜보던 임금님의 근심도 더욱 깊어갔어요. 임금님이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소문을 듣고 정수는 임금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상감마마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궁궐 앞 느티나무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보시지요. 그리 해볼까? 이미 선왕당에서 몇 번의 기우제를 지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임금님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걸어보고자 마음씨 착한 정수의 청을 받아들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가뭄 해가를 위해 모두 한마음이 되어 못난이 나무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응답이 없었지요.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고통을 받는단 말인가? 임금인 내가 덕이 없어 이런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기우제가 끝나고 날이 저물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임금님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밤, 갑자기 빗방울이 흩뿌리는가 싶더니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비가 내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졌던 임금님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임금님 옆을 지키던 정수도 팔을 벌려 온몸을 비로 적시며 기뻐했어요. 하늘이 뻥 뚫린 듯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온 마을이 생기를 되찾았어요. 이 모두가 백성을 살리려 한 임금님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거야. 임금님도 그렇지만 저 못난이 느티나무가 목숨을 살려준 보답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신통을 부린 거야. 단비가 내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푸근해져 평온함을 되찾았고 그의 농사는 풍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음해 여름 심한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못난이 느티나무를 찾아 병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신기하게도 병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정수가 과거에 장원급제까지 하자 은혜 갚은 느티나무에 대한 믿음은 굳어져 못난이 나무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엄마, 나 막둥이하고 느티나무에 놀러 갔다 올게요. 그래,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렴. 못난이 느티나무는 언제부터인지 튼튼한 기둥으로 살찌우고 가지도 잎도 무성한 잘생긴 나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느티나무가 마을의 복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